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 직화병원 이진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교정은 일반 진료와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정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평소 교정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아교정 베이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치아교정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 브라켓입니다. 오늘 강의는 브라켓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총 6가지 특징에 따라 브라켓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이란 치아 교정을 위해 치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하죠.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치아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손잡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브라켓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그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강의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장치에 둘 다 뭔가 뾰족한 게 있죠. 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환자가 직접 꼈다 뺐다 하는 고무줄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갈고리입니다. 그리고 상하부에는 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훅보다는 작은 갈고리 모양이고 리게이처나 고무줄을 걸기 용이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건 어펄윙, 아래에 있는 건 로얼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지나가는 부분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마크는 브라켓의 디스탈 진지바 쪽에 위치해서 이 브라켓이 몇 번 치아용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도트라고 부르고 세라믹 브라켓 같은 경우는 심미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치 부착 후에는 표시가 사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왼쪽은 자가결찰 기능이 없는 장치이고요. 오른쪽은 자가결찰 기능이 있는 장치입니다. 자가결찰 장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결찰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자가결찰 장치에서 슬롯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 같은 부분을 캡 혹은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치면과 브라켓이 접촉하는 부분은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치면에 잘 접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메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절하게 치식이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켓을 다음과 같은 특징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 브라켓과 SWA입니다. 우리 치아는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각 치아마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굴곡이 있습니다.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3번부터는 다시 좀 더 풍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치아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일률적인 브라켓을 이용해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 철사를 각 치아에 맞게 일일이 다 접어서 교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하죠.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SWA, 스트레이트 와이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혁신적인 브라켓이 개발돼서 현재는 일자로 쭉 뻗은 와이어, 즉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넣어서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이용한 교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브라켓에 치아의 두께와 기울기 그리고 각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께, 기울기, 각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WA에는 굴곡, 즉 치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인앤아웃이 브라켓 자체의 두께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밴딩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이트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치아에 맞게 브라켓의 두께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진처럼 각 치아의 굴곡에 맞게 브라켓의 두께가 다 다릅니다. 특히 구치부에서는 그 차이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토크인데요. 기울기라는 뜻이고 인클리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토크는 순설측 경사, 즉 치아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앞, 뒤의 경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앵귤레이션, 각도라는 뜻이고요. 흔히 티핑이라고도 합니다. 근원심 경사, 즉 치아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우의 경사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스탠다드 브라켓은 과거에 사용했던 브라켓이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치아마다 와이어 밴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고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SWA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켓이고요. 인앤아웃, 토크, 앵귤레이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밴딩 과정이 생략되고 간편하게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넣어서 교정을 할 수 있다 보니 처리 타임도 짧아지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리스크립션에 따른 브라켓의 분류입니다.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전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이 브라켓 내에 정보가 처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켓의 두께인 인앤아웃, 순서의 기울기인 토크, 좌우의 경사인 앵귤레이션, 이 모든 것이 브라켓에 들어가 있는 값 그 자체를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스크립션을 만든 교정학자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스와 MBT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와 MBT의 토크 값을 비교한 표인데요. 자세한 토크 값을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 로스와 MBT의 큰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 표가 사각이고 아래 표가 하악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쭉 각 치아에 처방된 토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악 1, 2번을 보시면 로스보다 MBT가 토크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토크는 순설의 기울기니까 값이 플러스일수록 순측으로, 즉 라비알 쪽으로 치아가 좀 더 나오게 된다, 좀 더 뻗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MBT 브라켓으로 규정을 했을 때 로스보다는 상악 전치가 조금 더 순측으로 뻗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악 구치부를 봤을 때에는 로스가 MBT보다 마이너스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로스가 MBT보다 하악 구치가 조금 더 설측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즉 로스 브라켓으로 규정을 했을 때 MBT 브라켓으로 규정을 한 것보다 하악 구치가 좀 더 설측으로 쓰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악 소구치에서 로스가 MBT보다 토크가 더 과도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교정치과에 따라서 로스를 쓰시는 분들도 MBT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특징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원장님들의 교정 스타일이나 혹은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로스나 MBT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료에 따른 브라켓의 분류입니다. 메탈, 레진, 세라믹 브라켓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이니 하나씩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브라켓은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브라켓인데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다 보니 강도가 좋아서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서 디본딩, 장치 제거를 할 때 치면에서 깔끔하게 떨어져서 간편합니다. 장점이 많은 메탈의 치명적인 단점은 심미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심미적인 브라켓이 개발되었습니다. 레진 브라켓은 치아와 비슷한 색이기 때문에 심미적입니다. 그리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레진의 특성상 음식물에 의해서 변색이 되거나 착색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모 저항성이 낮아서 마모가 잘 되고 잘 깨지기도 합니다. 또한 접착력이 낮아서 치면에서 탈락이 비교적 잘 됩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장치입니다. 이를 보완해줄 장치가 또 등장합니다. 세라믹 장치입니다. 세라믹은 마찬가지로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 특정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신미성을 더 살리기 위해 브라켓 전체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재질이기 때문에 변색되거나 착색되지 않고 레진 브라켓보다는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덜 깨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레진보다는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 메탈보다는 낮기 때문에 파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심미적인 것이 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메탈 브라켓보다는 세라믹 브라켓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결찰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가결찰 기능이 없는 브라켓은 논셀프 라이게이션, 자가결찰 기능이 있는 브라켓은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 SLB입니다. 논셀프 라이게이션은 자가결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브라켓과 와이어를 결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대부분 리게이처 와이어로 타일을 하지만 이렇게 오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논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은 과거에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요즘은 자가결찰 기능이 있는 SLB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뚜껑으로 열고 닫는 타입이기 때문에 셀프로 결찰이 가능해서 별도의 리게이처 와이어나 오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논셀프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일이 타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술자마다 꼭 또 각 치아마다 묶는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찰력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묶게 되면 브라켓과 와이어 간의 마찰력이 높아져서 오히려 치아 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SLB는 타이할 필요 없이 캡만 닫아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체어 타임이 짧아집니다. 또한 마찰력이 낮아서 치아 이동 속도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슬롯 사이즈에 따른 분류입니다. 슬롯 사이즈에 따라 018 오투투 슬롯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18 슬롯은 슬롯의 세로가 0.018인치인 브라켓을 말하고요. 오투투 슬롯은 세로가 0.02인치인 브라켓을 말합니다. 고작 0.004인치 차이이지만 두 브라켓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018 슬롯은 초기 단계에서 치아가 가지런하게 펴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치아를 배열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1단계에 아주 가는 철사를 넣고 치아가 배열됨에 따라 이렇게 점점 단계를 높여가면서 굵은 철사로 바꾸게 됩니다. 018 슬롯에서는 약 4단계 정도의 철사를 넣어도 브라켓과 와이어 사이의 공간이 적기 때문에 치아가 좀 더 비교적 빨리 배열이 되는데, 오투투 슬롯은 슬롯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세 단계는 더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018 슬롯은 초기 단계에서 치아가 배열되는 속도가 오투투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62 사이즈의 와이어를 넣어도 오투투에서는 공간이 더 남지만 018에서는 슬롯에 와이어가 비교적 꽉 맞게 들어가서 오투투보다는 토크 조절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발치 공간이 닫히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발치 공간을 닫을 때에는 치아가 배열이 된 후에 두꺼운 철사상에서 닫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철사가 쭉 뒤로 삐져나오면서 미끄러지듯이 닫히는 것을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018 슬롯은 철사가 움직이는 공간이 오투투보다 작고 마찰력은 더 큽니다. 마찰력은 슬라이딩을 할 때 방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치 공간이 오투투보다는 더디게 닫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발치 케이스에서 유리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버티컬 보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우가 활이라는 뜻이죠. 철사가 활처럼 휘는 현상을 보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018은 슬롯 사이즈가 작다 보니 오투투만큼 두꺼운 해피 와이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사 힘이 약해서 철사가 치아가 움직이는 힘을 단단히 받쳐주지 못하고 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버티컬 보잉 현상이 나타나면 구치부가 잘 안 몰리게 되거나 전치부의 교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투투 슬롯의 장단점은 018 슬롯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롯 사이즈가 크다 보니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비교적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치 케이스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철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보잉은 적게 나타납니다. 슬롯 사이즈가 크다 보니 똑같은 와이어를 넣었을 때 018보다 초기 치아 배열 속도는 느리고 토크 조절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브 형태의 브라켓입니다. 튜브란 6번이나 7번에 붙이는 철사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브라켓을 말하는데요. 슬롯 개수에 따라서 싱글, 더블, 트리플 튜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싱글 튜브는 슬롯 개수가 1개여서 철사가 하나만 지나갈 수 있고요. 7번에는 싱글 튜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니 튜브라는 것도 있는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치간이 짧은 치아, 주로 맹출이 덜 된 최후방 구치에 부착할 때 사용합니다. 더블 튜브는 트윈 튜브라고도 불리는데요. 슬롯 개수가 2개인 튜브이고 메인 슬롯과 보조 와이어를 넣을 수 있는 억실러리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억실러리 슬롯에 추가적인 와이어를 넣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밑에 사례는 딥바잇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악 인트루전 목적으로 쓰인 모습입니다. 트리플 튜브는 슬롯이 3개인 튜브입니다. 가장 큰 원형 슬롯은 상악 같은 경우는 상악 전돌 환자에게 쓰는 헤드기어 장치, 하악은 입술을 빠른 습관을 차단하는 립범퍼라는 장치를 쓰기 위한 슬롯입니다. 접착 방법에 따라서도 본더블과 웰더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더블 같은 경우는 브라켓 베이스에 본드를 직접 발라서 치면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튜브를 말합니다. 웰더블은 이렇게 밴드에 장치를 용접해서 붙일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주로 밴드를 이용한 장치를 만들 때나 보철치하에서 장치가 자주 탈락하는 경우에 밴드에 브라켓을 웰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버터블에 따른 분류입니다. 컨버터블은 이 브라켓의 뚜껑, 이 캡을 제거할 수 있는 튜브입니다. 캡 리무버라고 하는 이 기구로 캡을 제거해서 이렇게 6, 7번 사이에 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캡을 제거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따로 타일을 해주셔야 되고요. 논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캡을 제거할 수 없는 튜브를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MTA인데요. 미니 튜브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교정 장치입니다. 작고 얇은 튜브 형태로 높은 신미성을 가지고 있고 이물감이 적고 구강 위생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크 조절은 어려워서 마일드한 크라우딩이나 미세 스페이스 등의 간단한 전치부 부분 교정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MTA 전용 와이어가 있어서 해당 와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라켓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켓은 워낙 종류도 많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다 보니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어질 핸즈온 강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임상에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핸즈온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론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